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기억하십니까? 임진왜란 용인전투에서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1600명의 왜군이 8만 명의 조선군을 패퇴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선 역사에서 정말 치욕적인 패배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인전투였습니다. 기세등등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요, 남하에서 이 조선남도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이 기세등등한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만나게 되는 조선의 장수가 있으니 그는 바로 이순신. 자, 일본군은 조선의 한양 탈환을 막았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걸린 게 있었죠. 바로 바닷길입니다. 일본은 이 수륙 병진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육지로 치고 북상하는 일본군을 수군이 바다를 따라 북상하며 도와주는 작전이었죠. 근데 육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20여일 만에 한양 점령하고 2달 만에 평양마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쪽으로는 감감무소식. 왜였을까요? 바로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그들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지키고 있는 이 바다를 뚫기 위해 용인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생각하는 조선군,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숫자가 의미 없는 허접한 쓰레기 군대? 이런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상대적으로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용인전투의 이 전광석과 같은 기습작전이면 얼마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와 맞서야 하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아마도 이런 와키자카의 심리 상태마저도 자신의 작전에 녹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장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개된 그 유명한 전투, 1592년 음력 7월 8일 전개된 한산 대첩입니다. 정유재란의 명량이 이 조선 수군 전투함의 어떤 숫자적 열세 속에서 정말 힘겹게 싸운 전투라면, 임진왜란의 한산 대첩은 서로 비슷한 전력끼리 맞붙은 전투였죠. 이거야말로 와키자카와 이순신 중 누가 더 지략이 뛰어나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전투였습니다. 와키자카는 좁은 바다를 선호했고요, 이순신은 넓은 바다를 선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와키자카의 일본군은 가볍고 빠른 배로 적선에 붙어 이 배 위에 올라타 이 백병전을 벌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이순신의 이 조선군은요, 먼 거리에서 이 화포를 쏴서 적선을 침몰시키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키자카의 일본군은 통영과 거제 사이의 그 좁은 견내량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고 조선 수군이 마치 이 그물에 걸려들듯 그 좁은 통로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순신의 조선군은 그 좁은 견내량을 빠져나오면 운동장처럼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일본 수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팽팽한 대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 이 침마르는 긴장감 속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 이순신의 조선수군이 먼저 움직입니다. 바로 조선의 전투함 판옥선 일부를 일본이 웅크리며 기다리고 있는 견내량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와키 작가의 일본군은 어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순신의 이 조선수군 선봉대는 그 좁은 견내량 안에서 일본군과 결전을 벌입니다. 역시나 이 좁은 골목대장은 일본 수군입니다. 빠르게 조선 선봉대를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옵니다. 위기에 빠진 조선 수군, 갑자기 내뺍니다. 후퇴하기 시작한 거죠. 미소를 짓고 있을 와키 작가 야사로. 역시 이순신의 조선 수군도 용인에서 만났던 조선 육군과 별반 차이가 없구만, 이렇게 판단한 와키 작가는 총공격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수군의 빠른 진격, 신나게 조선 수군의 뒷공무니를 쫓아오던 그들은 좁은 견내량을 드디어 나와 넓은 한산 앞바다에 도달합니다. 이때 보여지는 이순신의 조선 수군. 이제부턴 이순신의 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빠른 속도로 돌격해 오고 있는 이 와키 작가의 진영으로 돌격선을 출격시킵니다. 이 돌격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북선. 무조건 직진을 즐기는 거북선. 작고 가벼운 일본배를 크고 무거운, 게다가 뚜껑마저 덮고 있어 건드릴 수조차 없는 거북선은 포를 쏘면서 일본배를 부딪히면서 박살을 내면서 적의 진영을 혼돈에 빠뜨립니다. 당황한 와키 작가의 일본 수군. 그러나 그들의 눈앞엔 경악을 금치 못할 조선 수군의 진영이 펼쳐집니다. 바로 학익진. 그 혼란에 빠진 일본 수군을 마치 학의 날개가 펼쳐지며 감싸 안듯이 조선 수군이 조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작된 조선 수군의 포격. 한때 용인 전투의 대승리에 만끽했던 와키 작가의 일본 수군은 이렇게 서서히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적선 70여 척 중 60여 척을 격침시킨 조선 수군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임진왜란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압도적 승리의 한산 대첩.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통쾌하게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이며 승리를 거둔 전투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전투, 한산 대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압도적 패배를 당한 와키 작가 야사로. 그러나 그는 다시 조선 수군의 괴멸적 패배를 안겨줍니다. 용인 전투에서 그랬듯이 과연 와키 작가 야사로는 어디서 다시 등장할까요? 미역의 전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와키 작가 야사로. 커밍 순.